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면역은 면할면의 전염병 역을 써서 질병을 면한다, 질병을 이기는 힘을 뜻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늘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여러 이물질들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힘을 면역이라고 하고요. 질병을 이기는 힘을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질병을 이겨냅니다. 특히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정한 무기를 만들어서 질병을 이기기도 하는데요. 그 무기가 바로 항체입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질병을 이기고 또 우리 몸의 특수 무기들, 항체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기는 힘을 바로 면역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면역이라고 한다면 전쟁터가 많은 물건들이 많은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들이 바로 염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염증의 뜻은 불꽃염 증세증을 써서 불꽃이 일어나는 증상이다라는 큰 하나의 그냥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이지만 보통은 5가지의 증상이 나옵니다. 몸에서 이제 감기나 여러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발열, 또 그쪽이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통, 또 빨갛게 부어오르죠. 빨갛게 모습이 변하는 발적, 그리고 부어오릅니다. 부종, 그리고 그 부분에 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이렇게 5가지 증상을 바로 염증의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동안은 인체가 어떤 외부 물질, 또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없애려는 굉장히 생명에 필요한 반응입니다. 염증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이 없으면 인체가 외부 물질, 불필요한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은 생명체에 너무나 필요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염증은 크게 2가지,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성염증은 말 그대로 빠르게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에요. 우리 겨울철에 또 환절기에 감기 많이 걸리시죠? 또 독감이나 폐렴, 또 급성오른 어떤 충수염, 이런 것들이 급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염증은 인체가 외부 물질이 왔을 때 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으로 인체 내에서 많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호중구가 우리 몸을 많이 방어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 염증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단계가 지나고도 계속적으로 이물질이 들어온다. 몸을 계속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급성염증이 만성염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아토피나 크론병이나 자가면역질환, 유궤양, 궤양성 대장염, 이런 질병들은 하루 이틀 감기처럼 잠깐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죠. 계속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급할 때 대처하는 호중구가 아니라 장기간에 활동하는 단핵구나 다른 림프구 세포들이 우리 몸을 꾸준히 오랫동안 지켜줍니다. 급성염증은 일시간에 우리 몸을 지켜주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약해요. 누구나 감기 바이러스 늘 걸릴 수 있잖아요. 문제는 급성이 이제 만성으로 진행될 때 인체가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전쟁을 오래 할수록 그 국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가 있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오랫동안 이 염증이 만성으로 진행될 때는 모든 장기들이 손상을 겪습니다. 아토피 오랫동안 겪고 있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고통을 겪잖아요. 또 장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또 위궤양, 이런 것들은 조직 손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성으로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반드시 몸을 최대한 염증을 막을 수 있도록 또는 염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제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온몸은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좀 살펴보면 우리 피부 있죠. 피부도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도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도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가끔 눈곱도 생기고,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어요. 또 코에서도
코털도 있고 코딱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외부 먼지가 너무 많을 경우에 다 들어가면 기관지나 폐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코털이나 또 콧물, 이 점맥 물질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먹었을 때도 위산에서 강력한 위산의 살균 작용이 있고 또 폐에 있는 여러 면역 세포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몸이 사실은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골수입니다. 골수 하면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뇌나 심장이나 위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특히나 골수 같은 경우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뼈 속에 있고 골수 건강시키세요 이런 말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골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피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고, 피가 탁해지고 오염이 될수록 병에 자주 걸린다 이런 말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 피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지가 골수입니다. 이 골수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조혈모세포도 있고요. 또 면역의 또 시작의 기원이 되는 림프 모세포도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조혈 기능과 면역 기능 2가지, 크게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 3가지 혈구들로 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림프 조혈모세포가 면역을 시작하는 이 줄기세포가 바로 골수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면역이라 하면은 이제 크게 3가지 세포들이 있는데요. 단핵구와 가립구와 림프구, 이게 백혈구라고 통칭하는 세포들입니다. 이런 세포들이 바로 골수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골수, 뼛속에 있는 그 성분인데요. 이 골수에서 혈구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오겠죠. 바로 면역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역기관 골수를 건강하게 하자. 그런데 2번째, 이 면역기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골수 생산이 잘 안 됩니다. 바로 많은 면역 단백질, 또 우리 몸에 아주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간의 역할입니다. 간 하면은 피로는 간 때문이야 하면서 피로하고 연관시키는 분은 많은데, 면역과 연관시키는 분은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간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골수가 다양한 조혈모세포나 적혈구나 백혈구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이 재료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피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요. 또 면역에 필요한 면역 단백질, 면역 물질들도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인체는 모든 조직들이, 모든 세포들은 다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필요에 맞게 생산하고 변형시키고 또 조절하는 모든 물질들 합성하고 또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면역의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림프 시스템입니다. 림프 시스템은 림프절과 또 림프 순환, 이 2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감기 걸렸거나 염증이 좀 심할 때 느껴보셨을 거예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만져지기도 하고 또 편도가 부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이 편도, 그리고 흉선, 비장, 이런 기관들이 바로 림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림프 기관 중에서도 좀 큰 거에 속하고요. 보이지 않는 다양한 기관들 외에도 우리 온몸에는 500개의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플 때 보면은, 감기 걸릴 때 여기 동글동글한 게 여기 만져질 때가 있죠. 이쪽에 이 림프절이 많이 있고, 또 겨드랑이, 액와라고 하죠. 겨드랑이에도 림프절이 많이 있고, 또 이 다리와 이 사이, 사타구니라고 하죠. 여기에도 림프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림프절들이 많은 림포세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림프 기관입니다.